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저는 이제 이 공부를 진행하는 인하대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에서도 여섯 번째 시간, 모음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복모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모음이라는 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하나는 이제 단일 모음이라고 했고, 하나는 복모음이라고 했어요. 단일 모음은 알파벳 하나를 가지고 표시를 하고, 복모음은 알파벳 여러 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알파벳 두 개를 가지고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당연히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알파벳 두 개나 써서 표시를 할 정도면은 아무래도 좀 길겠죠? 소리가, 제 말은. 소리가 좀 길겠죠? 그걸 약간 이제 감을 잡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알파벳 두 개를 쓸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하나의 소리예요. 그 소리는 뭐냐? 이게 따로 발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듣기로는 거기서 거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자는 두 개로 써져 있지만 이게 하나의 소리예요. 하나의 연속된 소리거든요. 이 약간 이제 구분이 어려울 수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소리라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종류를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모음이 몇 개 있어요. 일단은 복모음 중에, 아이고, 글씨가 참, 복모음 중에 I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모음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A라는 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복모음 중에 또 어떤 애가 있냐면 O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쓴 걸 딱 보고, 여러분이 딱 보고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야, 박기영, 장난해? 지금 보니까 알파, 이오타, 아, 이, 합쳐서 아이. 이거 따로 배울 필요 있어? 박기영, 장난해? 지금 나에게 공부량을 늘리려는 지금 알량한 속셈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오해입니다. 오해고요. 복모음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이랑 아이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이거는 하나의 연속된 소리인 거고 이거는 그리스어의 복모음이 몇 개로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안타깝지만. 어쨌든 계속 써볼게요. 그리고 이제 얘는 약간 표시를 어떻게 할까가 좀 고민인데 이게 위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뭘로 해야 되나?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시를 하든 어쨌든 소리는 같습니다. 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서 또 이제 좀 놀라워지기 시작해요. 얘는 아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쓱 보고 아위, 아위 이게 아닙니다. 아우예요. 아우. 그리고 얘는 이제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써져? 얘는 에우예요. 에우, 에우. 하나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에우, 에우. 그리고 얘도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얘는 뭐예요? 에우예요. 약간 비슷하죠? 에우, 에우.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봐도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게 약간, 우. 얘는 뭐냐면, 그냥 우예요. 우, 그러니까 우가 좀 길어요. 우거든요. 다시 보면은 이제 I, A, 오이, 위, 아우, 에우, 에우, 우 이거든요. 그래서 총 몇 개예요? 8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게 발음이 특히 이 네 개, 이 네 개는 뭐야 이거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단일 모음 그대로 붙여서 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제 공부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죠? 아우, 에우, 에우, 우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이 8개가 다 복모음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모음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나중 가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특히 악센트 할 때 중요한데 어쨌든 이 8개의 복모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8개의 복모음을 쓰고 나서 보니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 얼마 전에 알파벳의 확장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알파벳만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떤 흐 소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흐 소리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거친 순표를 쓰고 물론 이 흐 소리가 없으면은 이제 약순표를 쓰고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거친 순표, 약순표를 어디에 써주냐면 물론 이제 로라고 하는 예외가 있긴 했지만 대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시작하는 모음에다가는 다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모음이 정확히 뭐였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모음이 말 그대로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 뭐 이게 뭔 소리냐면 단일 모음도 포함이 되고 복모음도 포함이 돼요.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8개 있잖아요. 이제 I, A, 그다음에 오이, 위, 그다음에 아우, 에우, 에우, 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그 8개가 있잖아요. 이 8개의 복모음이 다 뭐가 붙을 수 있냐면 약순표든 거친 순표든 어쨌든 순표가 붙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휘 소리를 넣어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글자는 2개인 거잖아요. 우리 이게 하나의 소리더라도 어쨌든 표시를 할 때는 글자가 2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이 위에다가 보통 이제 소문자는 위에다 써준단 말이죠. 이 위에다가 우리가 그 순표를 써줘야 되는데 위가 2군데가 있죠? 어디다 써줘야 되나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복모음 같은 경우에는 복모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두 번째 글자의 위에다가 그게 뭐 약순표든 강순표든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글자 위에다가 표시를 하시면은 그거는 전혀 다른 발음이 돼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자, 우리가 이거를 다 어디다 표시를 하냐면 위에다가 근데 어디 위? 두 번째 글자 위에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다 이오타랑 그 윕실론이랑 위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이쪽도 약순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오 이제 두 번째 글자인 이오타 위에 혹은 두 번째 글자인 윕실론 위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이, 헤이, 호이, 히, 하우, 헤우, 헤우, 후, 아이, 에이, 오이, 위, 아우, 에우, 에우, 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주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플러스 해가지고 그 약간 연습 삼아서 몇 개를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예시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 글자인 이오타 위에다가 이렇게
약순표를 붙여놨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복모음인 거야, 사실. 복모음이고 지금 거기다 약순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테르예요. 아이테르. 이제 뭐 다른 예시도 이렇게 들 수가 있겠죠. 이건 뭐예요? 에이레네죠. 에이레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이건 뭐예요? 오이노스가 되겠죠? 오이노스. 이것도 이제 뭐가 될 수 있냐면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지금 복모음이 들어가 있죠? 여기도 복모음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에일레이티아가 되겠죠? 에일레이티아.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런 단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아우토노머스죠? 아우토노머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가 대문자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대문자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평범한 단일 모음이 이제 대문자로 해서 맨 앞에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 대문자의 앞에다가 썼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거는 단일 모음인 경우죠. 그래서 읽어보면 이제 오뒷, 이거 지금 시옷이 이제 받침으로 들어간 거죠. 오디세우스가 되죠. 오디세우스. 근데 이제 그 대문자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대문자는 대문자인데 대문자가 지금 이제 당연히 이제 복모음은 두 개의 글자로 표시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앞에 있는 글자가 지금 대문자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단어가 있을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순표를 어디다 쓰느냐? 순표는 항상 두 번째 글자 위에다 쓰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이제 이 오디세우스 하던 것처럼 불편하게 대문자니까 막 앞으로 빼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냥 우라노스가 되는 거예요. 우라노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본 거는 계속 이제 복모음으로 시작을 해도 다 약순표만 본 것 같죠? 이 강순표도 하나 봅시다. 이건 뭐냐면 헤우레카, 헤우레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수많은, 수많은까지는 아니고 그냥 소소한 예시들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이제 자음이라는 게 있고 모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모음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우리가 단일 모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그 안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이제 단모음이 다섯 개 있었고 장모음이 다섯 개 있었고 또 복모음이라는 게 여덟 개가 있었어요. 이거 지금 합치면 몇 개? 18개죠. 18개? 어쨌든 18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어에 있는 모음의 전부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모음 혼자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약간 의문이죠. 혹은 자음 혼자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것도 약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소리의 기본 단위는 뭐였냐면 음절이에요. 음절.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어떤 예를 들어 뭐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신 분이라면 국어 시간, 문법 시간에 뭔가 국어 교사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음절이 뭔지는 잘 모를 거야. 잘 기억이 안 나. 그 정확한 정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한국어 사용자들은 감각적으로 음절의 개념을 체득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위대하신 세종대왕님이 있죠? 이제부터 국뽕이 시작됩니다.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국뽕의 정점을 찍으셨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국뽕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냐? 인류 역사상,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국뽕 타임이니까 이런 말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와 모든 문자는 다 평등합니다. 우리는 모든 각자의 이제 언어 문화와 문자 문화를 다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하고 평등하고 다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뽕 타임이기 때문에 잠깐 그런 말 접어두고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언어이며 세종대왕님의 업적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이라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 한글은 모아쓰기라는 걸 하는 말이죠. 모아쓰기. 이 영어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애플 이렇게 쓰면은 지금 이거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죠. 다섯 글자죠. 근데 이거 음절이 몇 개예요? 약간 몰라요. 근데 한글은 어때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그러니까 네 개의 글자가 있죠. 근데 이거 음절이 몇 개예요? 세종대왕. 네 개죠. 글자의 개수랑 음절의 개수가 똑같아.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떤 특별한 특권을 얻었냐? 한국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한글 사용자들은 어떤 특권을 얻었냐? 음절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숨만 쉬어도 음절을 알 수 있어. 딱 봐도 음절이야. 그래, 글자 네 개 있네. 음절 몇 개야? 네 개야. 어? 글자가 두 개네? 음절 몇 개야? 두 개야. 끝! 더 이상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한국어 할 땐 너무 행복했는데, 문제는 우리 지금 그리스 하고 있죠? 이러면 안 되죠. 음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음절은 뭐였냐? 이제 당연하지만 음절이라는 거는 자음이랑 모음이랑 합체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약간 규칙이 있었어요. 뭐였냐? 이제 자음 이제 몇 개 있어요. 자음 몇 개랑 이제 모음이랑 합친 건데 모음은 항상 몇 개였어요? 한 개였어요. 물론 그 모음이 단일 모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모음일 수도 있어요. 그럼 보장을 못 해. 하지만 단일 모음이든 복모음이든 모음은 딱 한 개. 그리고 이제 자음 몇 개가 붙어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음절을 체크하는 기준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어가 이렇게 쭉 써져 있어요.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모음이 하나 있고 여기에 모음이 하나 있고 여기에 모음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엔 지금 다 자음 아니에요. 이 자음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모음은 각각과 이제 음절 하나씩을 담당하는 건 확실하죠. 하지만 이 자음이 어디다 갖다 붙어야 되는지 여기다 갖다 붙을까 여기다 갖다 붙을까. 그래서 이 자음이 이쪽 음절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저쪽 음절에 속하는지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생각 안 할 거예요. 자음이고 나발이고 간에 어쨌든 간에 모든 음절은 모음이 하나씩 있어요. 모음이 하나씩 있으면 그럼 각각 음절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이제부터 음절이란 얘기를 하면 무조건 그냥 모음만 생각하기로 하는. 물론 이제 다 규칙이 있어요. 배워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막 자음을 어디다 갖다 붙여가지고 음절을 하나 체크를 하고 음절을 이렇게 나누고 그 음절을 가지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그런 규칙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문법서 같은 경우에서도 막 두꺼운 문법서 보면 다 그런 규칙이 다 적혀 있어요. 다 이제 그리스인들이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를. 하지만 몰라도 돼요. 우리는 학습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심지어 이제 처음 학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까놓고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음절의 수가.
모음에 쓰더라.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굳이 음절을 나누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막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죠? 이제 뭐 약간 달아줘야겠죠. 이렇게 보면 아우가 하나의 음절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복모음 하나로 이제 음절이 하나 성립된 거죠. 얘는 코, 지금 모음도 하나 있고 자음도 하나 있고, 얘도 모음 하나 있고 자음 하나 있고, 얘는 자음이 두 개나 있죠. 그리고 모음은 하나 있죠. 어쨌든 모음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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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자음은 뭐 경우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아우, 토, 노, 모스 이렇게 해가지고 음절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 규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나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눈 다음에 딱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 오 이렇게 하나의 음절, 뒷 하나의 음절, 세우스 하나의 음절에서 오, 뒷, 세우스 아, 세 음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냥 딱 보면은 모음 하나, 모음 둘, 모음 셋, 복모음은 하나로 쳐야 돼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지금 단일 모음이냐 복모음이냐 안 가리고 그냥 말 그대로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쳐가지고 하나, 둘, 셋. 그래. 음절이 세 개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더 이상 뭔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배우고 싶은 사람은 뭔가 책을 찾아와서 배우고 싶을 수도 있지만 쌓아놓고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항상 단론을 할 수가 없죠. 그리스어를 깊게 배우다 보면은 쓸 날이 언젠간 오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은 우리는 초심자들이고 아직은 그냥 모음 하나, 모음 둘, 하나, 하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지. 이 자음이 여기다 붙는지, 여기다 붙는지, 여기다 붙는지, 뭐 이런 거. 괜히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제 마음만 먹는다면, 뭐 자음 규칙을 이렇게 막 배워가지고, 괜히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쓱쓱쓱 써가지고, 이렇게 쓱쓱쓱 쓴 다음에, 이렇게 막 A, A1, A, T, 그래서 A, T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필요가 있냐? 없더라. 아직은 필요 없더라. 아직은. 물론 아직은이라는 단어는 좀 불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필요 없다고 할게요. 사람의 불안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모음일 수도 있고요. 단모음일 수도 있고, 장모음일 수도 있죠. 근데 종류는 상관없어요. 모음 하나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피, 로, 소, 이, 아, 몸이 다섯 개니까 이제 다섯 음절이죠. 그냥 그것까지만 알면 돼요. 단모음이냐, 장모음이냐, 단일모음이냐, 복모음이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져요. 그냥 음절은 모음이랑 1대1 대응된다. 여기까지만. 알면은 모음은 오케이. 물론 100% 끝난 건 아니고요. 눈꽃만큼 더 남았습니다. 모음 얘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서 끝. 그래서 여기서 끝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